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봄의 시장님 꼬리 잡아슈 라고 하셨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대장동 재판 관련 소식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두 차례에 걸쳐서 대장동 재판, 그 중에서도 이 증인이 나와서 어떤 증언을 했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증인이 이 유흥업소 업주 사장이라는, 그러니까 유흥업소 사장의 증언을 제가 대단히 유심히 보도를 해드렸었죠. 검찰이 쓰라는 대로, 사실 나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검찰이 쓰라고 해서 그냥 내가 썼을 뿐이에요 라고 말했다는 대목인데요. 자, 그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사안이 또 나왔습니다. 자, 추가적인 사안은 이거예요. 불법 영업을 눈 감아준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쓰려는 대로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유흥업소라는 데가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건축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흥업소 역시도 사실 이 모든 것을 합법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그런 업종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털려고 마음만 먹으면 유흥업소 한 군두 군데 털어서 영업정지, 때리지 못할 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흥업소 업자들은 이 공무원들 대단히 겁내해요. 왜? 우리 영화에서 이 유흥업소 업주들이 말단 구청 공무원들한테도 쩔쩔 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는데 왜 그러느냐?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불법적인 영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잘못 걸려서 영업정지라도 맞아버리면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얘들은 벌금 먹는 것이 차라리 낫지 영업정지 먹으면 참 고달프다고 하죠. 손해가 막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쩔쩔 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을 이용해서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받아냈다, 진술서를 받아냈다 라는 증언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검찰이 쓰라는 대로 썼다, 사실 나 기억도 못해요 라고 말하니 유흥업소 사장, 이 사람이 조금 더 얘기를 캐물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실 제가 불법 영업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좀 걸렸는데 검찰 수사관이 봐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제가 쓰라고 하면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제가 찬찬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대장동 재판 증인 또 폭탄 증언, 불법 영업 눈 감아준다고 해서 그래서 쓰라는 대로 썼어요 입니다. 야, 이거 아우.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지금 제가 전해드리는 이 얘기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참고인 증인 신문이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지난주에 유흥업소 업주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업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유동규가 마치 아지트처럼 드나들던 유흥업소입니다. 많이 올 때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왔다라고 할 정도예요. 와, 어떻게 유흥업소에 일주일에 두세 번씩 드나들죠? 유흥업소 가면은 한 번 가면은 한 4, 50만 원씩 들지 않나요? 더 듭니까? 근데 일주일에 두세 번이면 한 150에서 200 정도 썼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한 달이면 1000만 원이에요. 이걸 1년으로 합치면 1억 2천이지 않습니까? 아니, 술집에 1억이 넘는 돈을 갖다 바친다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럴 정도로 돈이 많았어? 예.
이와 관련된 보도가 나가면서 유동규와 함께 왔던 사람이 또 같이 얘기가 됐죠. 유동규가 올 때 김용, 정진상도 함께 왔다 라고 이 술집 주인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는 유동규가 일주일에 두세 번, 김용, 정진상이 일주일에 두세 번, 그러면 이 술값만 몇 억이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길래 술집에서 몇 억씩 쓰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주장이 언제 맨 처음 나왔느냐? 지난 2022년 부분입니다. 윤석열이 당선된 직후, 그때부터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막 진행되고 할 그 무렵, 그 무렵에 나온 얘기고요. 그 무렵에 항상 언론에 많이 도배가 됐었습니다. 유동규가 유흥업소 업주 막 돌아다녔다면서. 그래서 그 유흥업소 업주들이 뭐라고 진술했다, 막 이런 얘기 막 언론에 보도되고 있죠.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 사람이 이번에 재판에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 유흥업소 이 부분은 사실 이 공소장 내용하고는, 공소사항하고는 별로 그 관련이 없는 내용이에요. 술집 가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을 뿌렸다, 억대의 돈을 뿌렸다라는 게 도덕적 비난이 될 수는 있겠으나, 야, 공무원이 그렇게 살아? 야, 저 자식 저거 뭐 도둑질 되게 많이 해먹었구만 라는 식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이게 대장동 사건과 딱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라든지 뭐 범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검찰은 이거를, 이 사안을 가지고 언론 플레이 참 많이 써먹었습니다. 이 언론 플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재판의 직접적인 내용과는 상관이 없을지라도 언론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사람 하나 죽이는 거죠. 즉 사람 하나 죽이려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오로지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즉 분위기를 유동규 나쁜 놈, 정진상도 나쁜 놈, 김용도 나쁜 놈이라고 몰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본론을, 재판의 본격적인 내용, 핵심적인 쟁점을 다룰 때도 일단 불리한 지점에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여론 자체가 나쁘게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판사나 이런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유죄 쪽으로 미리 심증이 형성되어 있는, 한마디로 오염된 채로 재판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이런 걸 노린 거죠. 자, 아무튼 이번에 출석한 사람은 성남 쪽에서 유흥주점을 하는 사람입니다. 뭐 건물이 5층인가 6층인가 되는데 이 건물 전체를 다 쓴다고 그러죠. 맨 위층은 무슨 일식집인가 그렇고, 그 밑에 뭐 라이브 바 같은 거라고 합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사실상 유흥주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접대부를 고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불러달라고 하면은 온다고 합니다. 자, 이 성남 분당의 유흥주점 업주, 이 사장은 2022년 11월경에 검찰에 출석해서 진술서를 씁니다. 검찰에 출석해서 진술서를 썼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 검찰에 안 가고 검사들이 직접 유흥주점을 찾아와서 진술서를 받아갔다, 출장 서비스를 해준 거지. 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와, 출장 서비스 김건희만 받는 줄 알았더니 술집 주인도 받네. 어떻게 이게 가능했죠? 다음 대목을 보시면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바로 아실 겁니다. 보시죠. 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이 기사 기억하십니까? 이 기사는 2023년 4월에 보도된 기사예요. 보니까 이 기사와 제일 비슷한 내용이 처음 나온 거는 2023년 1월경부터였어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강남 룸살롱 마담이 뭐 안경 쓴 오빠 정진상 뭐 수차례 접대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진상 실장 안경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어요. 안경 쓴 오빠 좀 이상해요. 애시당초 정해져 있는 진술을 받아낸 게 아니냐. 진짜 왔기 때문에 왔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왔다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그 유흥업소 사장한테 그냥 도장만 받은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부분이에요. 아무튼 이 기사가 많이 나갔어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이 대장동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은 나쁜 놈이라고 낙인을 찍고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이 기사 부분을 좀 잘 볼게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2010년부터 성남 분당구에서 S주점을 운영한 업주 B씨는 검찰에 3장짜리 진술서를 냈는데 이 진술서에 보니까 2010년에 유동규가 맨 처음 술집에 왔고 2018년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지사에 당선 뒤에는 오지 않았는데, 자, 한참 많이 올 때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에 재선될 무렵에는 일주일에 2-3번씩 오기도 했고 술값은 유동규가 대부분 현금으로 냈고, 자, 그 다음에 정진상, 김용, 김만배도 왔으며 유동규가 없을 때에도 정진상, 김용, 김만배가 술값은 유동규한테 받아라 라고 하면서 술값을 떠넘겼다, 이런 보도였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전부 다 알고 봤더니 거짓말이더라는 겁니다. 이 업주가 법원에 검찰에 와서 아니, 법정에 와가지고 진술한 내용을 가만히 좀 살펴보면 그래요. 자, 일단 이 사람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이겁니다. 요약을 좀 해봤어요. 유동규가 2020년경부터 자기 술집에 드나들었고 정진상, 김용은 그 이듬해, 그러니까 2011년부터 드나들기 시작했다. 뭐 유동규는 뭐뭐뭐를 시켰고 정진상은 술로 뭐뭐뭐를 시켰고 김용은 무슨 술을 주로 좋아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진술서를 써요. 돈은 유동규가 현금으로 냈고 정진상과 김용은 외상을 했는데 나중에 다 유동규가 결제를 했다. 2018년 이후에는 오지 않았지만 2016년, 2014년 이 무렵에는 많은 경우에 2-3번 정도 왔었다. 김만배, 남욱도 왔었다. 뭐 이런 주장이 이 진술서에 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다 알고 봤더니 거짓말이더라. 검찰이 써달라는 대로 써준 거였다.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재판을 조작하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겁니다. 업주 얘기는 그래요. 자기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누가 왔는지도 모른대. 유동규가 온 거는 기억을 한대. 뭐 자주 드나들었던 건 기억한대. 하지만 유동규 외에 누구와 같이 드나들었는지, 유동규와 함께 누가 왔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난대요. 그리고 일주일에 도대체 몇 번이나 왔는지도 사실 기억이 잘 안 난대. 심지어 2014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선을 했을 때 그때는 일주일에 2-3번까지 왔었다며. 근데 기억 안 난다고? 기억 안 나. 사실은 나 기억 안 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왜 그렇게 써줬니? 검찰이 써달라는 대로 써준 거야. 아니, 검찰이 써달라고 그런다고 그냥 쑥쑥쑥쑥 써줘? 그게 말이 돼? 예, 말이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 되는 이유였느냐? 바로 이거예요. 검찰이 영업장을 직접 방문해서 진술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유흥주점은 일반 음식점 허가를 받고 유흥주점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영업이죠. 불법 영업을 하는 곳이야. 그런데 불법 영업을 하는 곳에 검찰 수사관이 직접 와서 진술서를 받았다. 사실 이거부터가 협박이죠. 검찰청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참고인이라고 해도요. 부르죠. 아니,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검찰청으로 지금 부르잖아. 다 검찰청으로 부르잖아. 근데 이 경우는 굳이
우리가 글로 갈게요 하면서 영업장으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업장이 뭐야? 불법 영업을 하는 곳이야. 일반 음식점 허가를 내놓고 유흥주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검찰이 어떻게 알았느냐고? 그거 왜 몰라? 금방 알지. 뭐 금방 알아요. 지금 보통 경찰도 그렇고요, 검찰도 그렇고 상대방의 직업이 뭔지를 알면은 그 사람에 대한 뒷조사라든지 약점을 금방 파악합니다. 건설업자면 금방 확인, 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 금방 알아요. 유흥업소 업주다 알지, 모를 리가 없지.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 간다? 협박입니다. 그리고 유흥업소라는 데가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두 100% 합법으로는 사실 영업이 잘 안 될 거예요. 뭐가 불법이라도 불법은 하나씩 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경찰이나 검찰이 자기 영업장으로 온다 그 자체가 달갑지 않을 거예요. 아,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온대. 근데 알고 봤더니 불법이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처음부터 쫄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너 수사관이 직접 니네 가게 간다 그랬을 때 너 걱정 안 됐니? 혹시 다른 사람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거나 상의하거나 그러지 않았니? 응, 했어. 내 지인 어떤 형하고 상의했어. 그렇지. 그래, 그 형이 뭐래? 아, 너 불법 영업하는 게 있으니까 이거 자칫하면 행정처분 받을 거야. 너 가게 문 닫아야 될 거야. 그러니까 그냥 협조나 잘해줘. 협조 잘해 그냥. 라고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아, 그렇지. 당연한 얘기지. 모를 리가 없는 거죠. 너무나 뻔한 얘기 아닙니까? 예. 즉, 이 상황이야. 상황 자체가 일단 이 증인은 불편한 상황인 거고, 이 상황 자체가 증인으로서는 위협적인 상황인 겁니다. 자, 실제로 그럼 그런 일이 있었냐? 있었대요. 자,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증인, 이 분당에서 술집을 운영한다는 이 사람은요, 원래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내놓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상주하는 건 아니지만 접대부도 불러준대요. 그러니까 불법 영업이지. 이거 진짜 불법 영업이죠. 뭐 자칫 잘못하면 성매매 이런 것도 걸릴 수 있고 다 걸려 그냥. 이런 곳에 검사가 가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협박입니다. 그죠?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자, 변호사가 묻습니다. 이 접대부 부를 수 있다라는 거 수사관한테 얘기했어? 너 이거 일반 음식점이라는 거, 그런데 유흥주점으로 영업하고 있다는 거 혹시 수사관한테 했니? 그 자백인 거 아니야? 범죄 자백한 거잖아. 증인이 뭐라 얘기하느냐? 아, 그게요, 영업에 문제 안 생기게 해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검찰 수사관이 그러더라고요. 그 문제하고 이 문제는 네 불법 영업하는 거나 오늘 내가 진술서 받는 거는 별개니까 영업에 지장 안 생기게 해줄게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써달라는 대로 다 써줬죠 뭐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이때 써달라는 대로 다 안 써주면 야 이씨 뭐 이거 뭐야 불법 아니야? 라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그겁니다. 약점을 잡은 거죠. 그래서 변호인이 묻습니다. 야, 너 수사관이 불러주는 대로 혹시 써준 거 아니니? 진술서 그렇게 썼지? 증인이 말합니다. 아, 갑자기 그렇게 질문하니까 좀 당황스러운데요. 변호인이 다시 말을 고쳐서 묻죠. 너 혹시 진술서 쓸 때 수사관하고 미리 대화하고 난 다음에 썼지? 그 다음에 진술서 내용에 대해서도 막 얘기하고 그랬지? 미리 얘기 다 하고 했지? 내가 뭐라고 길게 설명을 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수사관이 막 길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설명하는 거를 제가 받았었어요.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수사관이 막 길게 설명을 했고, 그 설명하는 걸 자기가 받았었대.
수사관이 말하는 대로 받았었다는 거 인정한 거죠. 수사관이 불러준 대로 작성하거나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 쓴 거 아니냐? 내가 뭐라고 말하면 수사관이 길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받아서 작성했습니다. 인정한 거죠. 자, 이거보다 더 확실한 진술이 또 있을까요? 예, 이어볼게요. 계속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뭐라고 하느냐? 자, 변호인이 묻습니다. 자, 증인, 네가 쓴 진술서 가만히 보니까 목차를 하나씩 둘씩 잡아가면서 진술서를 썼더라고. 목차 잡아서 진술서 썼대. 야, 목차 잡아서 진술서 쓰는 그런 사람도 있나? 야, 이거 원래 네 스타일이냐? 아니면 수사관이 그렇게 쓰라 그랬냐? 예, 수사관이 그렇게 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사관이 목차를 잡아주면서 그대로 써달라 했다. 이 말이냐? 왜? 그렇죠. 자, 예, 황당하죠. 목차까지 잡아주면서 이렇게 써 라고 했다는 겁니다. 약점 잡아놓고 말이야. 목차까지 잡아주면서 불러준 대로 써. 내가 말이야 이렇게 쭉 설명한 거 뭔지 알아들었지? 거기 한번 써봐. 목차가 잡아줄게. 목차대로 딱딱딱 써보자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참, 기가 찬 내용 아닙니까?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대목 또 읽어볼게요. 야, 네 진술한 것 중에 보면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장으로 재선될 무렵에 김용 요런 사람들이 주 2, 3일씩 왔다 그랬지. 그럼 지방선거에 있었던 게 언제야? 이게 몇 년이야? 변호인이 알면서 물어본 거죠. 사실 잘 몰라요. 아니, 재선될 무렵에 두세 번씩 왔다고 지가 써놨잖아. 근데 왜 몰라? 야, 네가 그렇게 썼잖아. 근데 왜 몰라? 아니, 그거 수사관이 알려줘서 그런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몇 가지 진술을 더합니다. 사실 자기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그랬대요. 몇 번이나 왔는지, 얼마나 자주 왔는지 기억 안 난대. 아니, 그렇지. 술집이 하는 사람이 손님, 자주 오는 손님인지 자주 안 오는 손님이나 알지. 일주일에 몇 번씩 왔는지 그거 어떻게 다 일일이 다 챙겨. 몰라. 응? 그런데 자꾸 물어보더래. 이거 중요해. 일주일에 몇 번 왔는지 정말 중요해. 몇 번 왔니? 몇 번 온 것 같아? 한두 번인가? 두세 번인가? 자기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뭐 그래 그럼 두세 번. 그렇게 써줬다는 겁니다. 진술을 조작한 거지. 기억 안 난다라고 쓰는 게 맞잖아요. 정확하게 하자면은. 기억 안 난다고 한 거잖아. 근데 기억 안 난다는 사람을 억지로 짜내가지고 두세 번이라고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두세 번으로 유도를 한 거지. 예, 검사들의 참 엄청난 수사 기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술을 받아낸 거죠. 자, 변호인이 한 가지를 더 묻습니다. 야, 네 진술서 보니까 룸 이렇게 보통 이렇게 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이 유흥주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홀도 좀 크고요. 홀에서도 술을 마실 수 있고 룸도 따로 있는데 룸에서도 마실 수 있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룸에 들어가서 먹는다 이렇게 하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다? 방실이라고 표현을 쓰는 모양입니다. 방실에서 뭐 술을 마셨다는 둥 뭐 이렇게 썼던 모양이에요. 변호인이 묻죠. 야, 네 진술서 보니까 방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던데 네 룸 이런 걸 보고 방실이라고 쓰는 거 그거 네가 원래 그런 말을 쓰니? 너 원래 그런 표현을 많이 써? 이랬더니 아니요, 그거 수사관이 정리해 준 대로 제가 쓴 거예요. 자, 이제 변호인이 다시 묻습니다. 야,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 김용 정진상이 얼마나 언제 왔는지 너 진짜 기억해? 진짜 기억하니? 아니요. 사실 저 오래전 일이라서 몰라요. 알려준 대로 수사관이 알려준 대로 쓴 거예요. 솔직히 유동규가 누구랑 왔는지 너 기억 못하지? 네, 알려준 대로 쓴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다 있을까요?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조작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검사, 이 검사로서 자격이 있나요? 글쎄, 만약에 보통 사람이 이런 식의 진술서를 법원에 냈다면 당장 위증이라고 감옥에 가지 않았을까요? 저렇게 뻔뻔스럽습니다. 검찰, 사실 알고 봤더니 도둑놈이었던 거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자들인 거였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검사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 어렵다는 시험 합격해가지고 겨우 한다는 게 조작질입니까? 더군다나 그 유흥업소 업주 약점 딱 잡아가지고 지들 필요한 진술을 딱딱하게 만들고, 검사, 야, 참, 더 뭐 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마치 지금 뭐 군사 독재 정부가 있는 미얀마 같은 데서나 일어날 법한 그런 일 아닌가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군사 독재 정권, 우리나라 군사 독재 정권, 전두환, 박정희 이 시절에 그 안기부, 국정원 이런 데 가면 저런 식으로 진술을 조작을 했습니다. 피의자를 진술 조작할 뿐만 아니라 참고인들도 저런 식으로 진술 조작을 막 시켰어요. 근데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는 거죠. 그때는 그래요, 무식한 경찰이, 무식한 안기부가 했다 치고, 지금은 그 유식하다는 검사님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번 재판에서, 지난 목요일 재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언론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불리한 내용은 아예 보도를 안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진짜 한 군데도 안 썼어요. 보면은 그 어떤 분이 SNS에 글 올리면 득달같이 보도하는 게 지금 언론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 조상우 변호사가 직접 이 내용을 SNS에 올렸어요. 그랬는데도 보도를 안 합디다. 검사들한테 유리한 내용은 도배질을 하면서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세 번씩 몇 번씩 재활용까지 해서 쓰면서 검찰에 불리한 얘기가 나오면 입을 닫고 있는 거, 이게 지금 오늘날의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언론입니다. 참 통탄할 일이죠.